일단 오늘 제목은 뭐 테마, 방식, 형태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고정적인 툴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우리 동양미학, 동양예술 이런 것을 봤을 때 어떤 테마가 있고 그 테마를 구현하기 위한 어떤 메커니즘, 방식을 가지고 있고 그 방식을 이러한 형태로서 구현해낸다. 이러한 좀 세 가지 틀에서 이렇게 논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는데 디지털 미학에까지 이러한 방식이 적용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또 같은 토론도 좀 해야 되고 또 실제 작업을 통해서 좀 시행착오도 겪고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제가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은 동양미학이 디지털 미학에게 좀 얘기를 하고 싶다 이런 거거든요. 무슨 얘기를 할 것이냐. 첫째로 미학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동양미학이라고 하는 것이 한 두 가지 정도를 크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하나는 정신적인 것, 아우라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고, 우리 동양미학의 영어로서는 신, 정신할 때 신, 이런 것을 이제 전신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신을 전하는 것이 예술의 가장 중요한 목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패턴인데요. 그러니까 모든 학과가 그렇듯이 정해진 어떤 룰을 가지고 패턴을 가지고 정형화된 어떤 말하자면 패러다임을 가져야만이 이것이 하나의 학과가 되고 사람 간에 소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아무렇게나 이렇게 저질러 놓고서 너가 이해해봐라. 내 얘기는 이런 거다. 이러면 소통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어떤 패턴이 중요한데 그걸 이제 우리는 미학 범주를 가지고 이 패턴을 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신적인 것과 그 다음에 이제 미학 범주라고 하는 이 패턴, 이 두 가지가 이제 동양미학에서 얘기되고 있는 것들이 디지털 미학에 좀 더 욕심을 부린 다음에 디지털 미학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나 폐단, 한계 이런 것에 좀 얼마만큼 어필할 수 있겠는가 그런 걸 한번 진단을 해보는 오늘 이 자리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제 말씀드린 건 이제 동양미학의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 제가 여기 알고리즘이라는 말을 썼다시피 그리고 아까 사이버네틱스라는 말도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동양 생각하면 이제 노자, 장자도 생각 굉장히 좀 불교, 선종 이런 것도 다 동양의 것이기 때문에 뭔가 좀 한계를 벗어나고 자유스럽고 초월적인 것이고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래서 굉장히 알고리즘입니다. 좀 굉장히 과학적인 것이고 조합관계에 의해서 딱딱 떨어지는 어떤 컴퓨터 계산처럼 이렇게 인풋을 어떤 걸 하면 아웃풋은 당연히 이렇게 나와야 된다 이런 구조는 아니지만 굉장히 좀 알고리즘적인 체계를 가지고 있고 또 사이버네틱스 같은 그런 체계를 가지고 있고 사이버네틱스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한 국가가 유교적인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통치를 할 때 중요한 것은 이제 국가적인 입장에서 충이 굉장히 중요한데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바치는 건데 그래서 신하는 임금에게 무조건 복종을 해야 되고 어떤 유가적인 덕목을 가지고요. 이렇게 사회가 운영이 되는데 이러한 것이 그대로 가정으로 전입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 가족은 자식은 부모에게 복종을 하고 이런 게 또 효. 그러니까 국가적인 충이 가정 내에서 효로 이렇게 넘어가다가 그 국가가 망했을 때 각각의 가정에 남아있던 이 효의 구조가 하나의 세포가 돼서 다시 세포 분열이 된 다음에 상부 구조를 다시 재구축을 해서 그 후대에 다시 일어나는 왕조를 다시 유가적인 국가로 만드는 이러한 말하자면 이것도 이제 일종의 이 사이버네틱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제어되는 그런 말하자면 사회이기 때문에 유가가 2000년이 넘도록 중국이라는 나라를 계속 지배 이데올로기로 이끌어 갔다는 것들이 이제 바로 이런 알고리즘 사이버네틱스의 원리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이제 예술의 입장에서도 이제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유가라고 하는 이데올로기를 끊임없이 재생산하고 또 이것으로 하여금 뭔가 없어졌던 것, 소멸되어 가는 것, 붕괴되어 가는 것을 다시 구축시키고 재생시키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자기도 모르게 이런 알고리즘적인 요소, 사이버네틱적인 그러한 요소를 내재화한 그런 이제 말하자면 동양 예술의 이면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가장 현실적인 게 이제 유가인데요. 아까 이제 처음에 이제 제목에서 봤듯이 이제 테마와 방식과 형태 이 세 가지 요소로 나눠서 볼 것 같아요. 먼저 테마는 유가의 테마라는 것은 이제 이렇습니다. 굉장히 생소한 낯설은 얘기인데
한자가 막 나오고요. 위에는 강상이라는 겁니다. 매니아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인성. 이 동양의 구조는 말하자면 이제 서구처럼 뭐 기독교적인 그런 뭐 유일신과의 뭐 피창조물과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한 개인이 굉장히 중요성을 갖는데 인성 혹은 인도라고 하는 이 인성이 예라든지 인이라든지 의라고 하는 게 이제 총괄적으로 이런 그 총체적인 가치를 전부 천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인성이 이러한 그 예, 인, 의와 같은 것들과 결합을 해야만이 사회 완성을 이룬다 이렇게 이제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 예를 익힌다는 거, 인이라고 하는 덕목, 의를 생각하는 것은 학습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뭐 구체적인 몸의 단련을 통해서든지 몸의 체화가 돼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물루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세상 속에 억지로 이제 인발부되는 거죠. 거기에 관여되는 거죠. 내 자신이 마음껏 사는 것이 아니라 이래라 저래라는 세상의 잣대와 규범 속에 내가 편입이 되어가는 과정을 이제 물루라고 볼 수가 있는데 또 강제 이런 것을 인정하죠. 뭐 논어 같은 거 보면은 딱 두 가지입니다. 어떻게 해라, 뭐뭐는 하지 마라. 공짜의 강령이라는 게 이제 딱 그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강제를 하는 거죠, 사람에게. 근데 이제 그 서구에서 사회 철학에서 얘기하는데 이런 강제가 굉장히 좋은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선을 창조하기 위한 강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미셸 푸코 같은 사람도 내재 권력을 얘기하는 것이 결국 이런 강제거든요. 스스로 알아서 자발적으로 내가 내 주체 권력이 될 수 있는 것. 뭐 이런 요소를 이제 사실 유가가 굉장히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푸코나 무슨 뭐 이런 현대 사회 철학자들이 논어를 한번 제대로 이해를 했다면은 야, 내가 생각했던 이런 구도가 훨씬 이전에 동양사회에서 이미 물론 실패했지만 끊임없이 실패해 나갔지만 뭐 공자라든지 어떤 이런 유가의 사람들이 이 문제들을 끊임없이 고민했구나는 걸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인성이라고 하는 것이 예와 인, 의 이런 것을 끊임없이 나에게 스스로 강제를 받는데 이게 이제 위에 보았다시피 이걸 자발적으로 하는 것을 가장 좋은 걸로 치는 거죠.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예라든지 뭐 인의 덕목 이런 것을 스스로 내 몸에 들여와가지고 이것을 나를 강제하는 권력으로 삼는 이것을 자발적으로 하는 사람 이게 누구냐면 군자입니다. 군자 이런 사람이 그런데 이렇게 해서 사회 완성이 이루어지면은 그 사회 완성이 다시 거꾸로 나에게 이익이 된다 하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이 줄을 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질서를 지킬 때 그 사회가 말하자면 그 질서 있는 사회가 돌아간다면 나에게도 기회가 평등하게 오는 것이고 나에게도 말하자면 뭐 시간이 단축되는 거고 모든 게 편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회 완성이 거꾸로 개인의 이익이 된다는 이러한 이 말하자면 구도 뭐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자발의식을 강조하고 이것을 통해서 사회 완성을 이루면 그 사회 완성이 다시 개개인에게 이익이 된다라는 말하자면 이제 알고리즘을 유가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얘기할 것 같으면 이제 그 대학이라는 제 8조목이라고 하는 건데 인간의 그 뭐랄까 발전 단계라고 그럴까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경무를 시작으로 해서 치지, 성의, 정심, 수신, 재가, 취급, 평천하 이거 뭐 좀 뒤에 한 번씩은 좀 들어봤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경물은 뭐냐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있는 뭐 여러 가지 사물들, 현상들, 뭐 경험들 이런 건데 격은 그것을 한 번씩 겪어보는 게 격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책상도 한번 내가 겪어보고 의자도 한번 겪어보면 이것의 공통점이 전부 나무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러면은 나무라고 하는 것의 보편적인 속성, 특징 이걸 내가 알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치지입니다. 그러니까 만물의 이치를 내가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하나를 다 겪어보면 거기에는 공통성이 있고 차이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경물 치지까지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거는 내면의 세계를 반성을 하는 거죠. 뜻을 정성스럽게 하고 마음을 바르게 하고 그 다음에 이 단계가 끝난 사람이 누구냐면 이 단계가 끝난 게 뭐냐면 수신이라는 거죠.